중요는 없다. 제2강 후반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성의 세차 운동 해석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홍론과학 출판사에 나온 중요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 또는 아마존 서점의 Origin of Gravity and New Cosmo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은 아시다시피 태양계의 항성이며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수성의 궤도는 거의 진원으로 보이지만 태양의 중심에서 벗어난 타원 궤도입니다. 가장 가까울 때가 4,600만 km이고 가장 멀 때가 7,000만 km입니다. 이것이 수성의 타원 궤도라고 한다면 타원 궤도는 이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시에서 RA는 장축 반경이고 RB는 단축 반경입니다. 타원의 형상은 이 식과 같이 20률로 나타낼 수 있죠. 수성의 20률은 0.206입니다. 지구 20률 0.0167에 비해 10배 이상 큽니다. 수성의 궤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차 운동입니다. 세차 운동은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축이 회전하는 현상 또는 운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운동입니다. 수성은 세차 운동으로 이와 같이 매 공전 주기마다 근일점이 이동합니다. 현재 원칙으로는 100년 동안 514.1 각초, 약 0.16도 회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값이지만 천문학 관측에서는 상당히 큰 값이죠. 주된 원인은 타 행성의 중력에 의한 영향이고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르 베리에르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1697년부터 1848년까지 수성 궤도에 관한 천문학 관측 자료를 분석해보고 1859년 실제 관측치와 뉴턴 역학에 의한 예측값이 100년 동안 38각초 차이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캐나다의 시먼 뉴큐미라는 천문학자가 1882년에 43각초로 수정합니다. 여기서 라 베리에르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천문학자로서 수학에 능통하였습니다. 과학사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1846년에 해왕성의 존재와 위치를 계산하여 예측한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은 지구에 비해 반경이 몇 배 큰 행성으로 발견되기 전에 그 위치가 수학적으로 계산된 유일한 행성입니다. 르 베리에르가 해왕성 위치를 계산하여 1846년 9월 베를린 천문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독일 천문학자 요한 갈레가 있었습니다. 갈레는 르 베리에르의 편지를 받은 날 밤에 바로 관측하여 르 베리에르의 예측과 불과 1도 차이 나는 곳에 해왕성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은 과학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잠시 옆길로 빠졌습니다. 어쨌든 수성의 세차 운동은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지요. 이걸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나? 이것이 상대성 이론에게 유대한 가정의 일부분입니다. 거의 30개 이상씩, 40개의 식이 나오는데 매우 복잡합니다. 결과식은 그래도 좀 간단합니다. 이 식과 같이 한 주기 동안의 세차는 라디안으로 표현되며 궤도 주기, 장축 반경, 궤도 20률이 포함됩니다. 수성의 세차 운동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타행성의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 영향을 제외하면 약 42각초의 차이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훌륭하게 메워졌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예측치와 관측치와의 차이는 1.21각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값은 관측치의 오차범위 0.65를 약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의 세차 운동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진공매질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상대성 이론에서 수소의 세차는 라디안 단위로 유도되었습니다. 라디안은 각도 알파일 때 원호 B를 반경 R로 나눈 것입니다.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겠지요. 수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돈 후에 B만큼 더 전진하였다는 것은 태양과 수성을 가르는 회전축이 B 나누기 R만큼 회전하였다는 뜻이죠. 그럼 왜 축이 회전하는 것일까요? 모든 질량과 운동은 진공매질 왜곡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세차 운동은 수성의 궤도 운동에 따르는 진공매질의 왜곡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질량에 의한 진공매질의 왜곡을 고찰해 봅시다. 새로운 진공 패러다임에 의하면 태양 질량에 의해 3차원 점대칭 진공매질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크기는 태양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이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RS는 슈바르츠힐트 반경으로 태양의 경우 3km 정도입니다. 이 식은 근사식이지만 태양 중심에 아주 가깝지 않는 한 성립합니다. 즉 어떤 행성이 태양 질량으로 왜곡된 진공매질 안에 있을 때 진공매질의 왜곡 크기는 그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극복의 거리가 R일 때 진공매질의 왜곡이 없다면 그 거리는 R-RS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RS만큼 반경의 차이가 생기고 원둘레 길이는 2파이 RS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진공매질의 왜곡의 크기가 원주 방향에서 2파이 RS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성의 궤도 운동에 따르는 진공매질의 왜곡을 고찰해 봅시다. 새로운 진공 패러다임에 의하면 태양의 자전에 의한 2차원 점대칭 진공매질 왜곡이 발생하고 이것이 수성의 궤도 운동을 결정합니다. 이때 진공매질 왜곡의 크기는 태양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이 식으로 주어집니다. 태양의 자전과 수성의 공전으로 원둘레 길이는 파이 RS만큼 늘어난 것이죠.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궤도 주기 동안에 관여되는 진공매질의 왜곡의 크기 B는 두 요인을 합한 값 3파이 RS이고 라디안을 표기하려면 반경 R로 나누면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수성과 태양을 가르는 축의 회전으로 진공매질의 왜곡이 해소되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태양과 수성 시스템의 회전으로 그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수성의 궤도는 태양의 중심을 벗어난 타원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반경은 장축 반경, 단축 반경, 원일점, 근일점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을 라디안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어떤 반경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먼저 태양을 기준으로 한 수성의 움직임과 관련한 반경을 생각해 보죠. 한 궤도 주기 동안 수성은 태양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집니다. 가장 먼 곳이 원일점, 가장 가까운 곳이 근일점입니다.
두 곳의 거리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차 운동의 반경을 평균값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산술 평균이 가장 크고 조합 평균이 가장 적습니다. 수정 궤도가 타원입니다. 타원에는 장축 반경과 단축 반경이 있습니다. 또한 세 종류의 평균이 있습니다. 산술 평균이 가장 크고 조합 평균이 가장 작지만 장축 반경과 단축 반경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균값들이 차이도 미미합니다. 어떤 반경을 선택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반경을 사용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수정의 세차를 이 식과 같이 유도했습니다. 이 식 자체에서 어떤 반경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식을 레고 블록처럼 분해하여 궤도주기와 이심률을 대체하고 다시 조립하면 이 식과 같이 간단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은 수승의 원일점과 권일점의 조화 반경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화 평균은 주어진 값들의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입니다.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할 때 사용되죠. 조화 평균을 사용한 아인슈타인의 일반성 상대성 이론은 관측치와의 차이를 훌륭하게 메웠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는 관측치와 아직 1.1 각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값은 관측치 오차 범위 0.65를 약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성의 원 근일점의 조화 평균을 세차 계산에 사용하였는데 다른 반경을 사용했을 때의 세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일점과 근일점의 조화 평균은 관측치의 차이가 대략 10각초 정도입니다. 그런데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대입하면 그 차이가 아인슈타인의 조화 평균보다 차이가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압 평균은 조화 평균보다 75%나 감소합니다. 다음 수성 궤도가 타원입니다. 타원 궤도를 기반으로 세차 운동을 계산해 보면 어떤 반경을 대입해도 아인슈타인의 조화 평균을 대입한 것보다 그 차이가 작습니다. 평균 반경을 대입하면 그 차이가 8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원 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차 계산이 관측치에 보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궤도 주기 동안에 관여되는 진공 매질의 왜곡은 두 가지 요인이 합친 것이라 하였습니다. B와는 태양의 정지 질량에 의한 진공 매질의 왜곡이고 B2는 태양의 자전 또는 수성 궤도 운동에 따른 진공 매질의 왜곡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니 세차 계산에 각각 다른 반경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조합이 가능한데 R1의 타원 궤도의 조합 평균을 R2의 원 근일점 기반의 기압 평균을 대입하면 그 오차가 최소화가 됩니다. 기압 평균은 곱수로 변하는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이 조합의 경우 관측치와의 오차가 0.0067로 아인슈타인의 조합 평균의 오차 1.1에 비해 0.55%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원 궤도의 조합 평균은 13%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보면 이 조합에 의한 예측치는 관측치와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성의 세차 운동은 진공 매질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이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정지 질량에 의한 진공 매질의 왜곡의 경우 수성의 타원 궤도의 조합 평균을 R1에 대입하고 태양의 자전 또는 수성의 궤도 운동에 따르는 진공 매질의 왜곡에는 원 근일점 기반의 기압 평균을 R2에 대입하면 예측치와 관측치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상 중력은 없다. 제2강을 마치겠습니다. 제3강에서 뵙겠습니다. 제3강은 블랙홀의 모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홍릉과학출판사에서 나온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 또는 아마존 서점의 Origin of Gravity and New Cosmo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